그날 건물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번져 있던 균열.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균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사람들은 다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건물은 자연스럽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붕괴, 이미 예고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괴를 앞당긴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아침, 방글라데시 사바르, 수도 다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그곳에는 8층짜리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라나 플라자.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평범한 외관, 평범한 구조. 하지만 그 안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나 플라자는 처음부터 공장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층에는 은행과 상점, 그리고 위층에는 의류 공장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던 것은 셔츠, 바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입는 옷들. 그 옷들은 이 건물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기 위한 공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일상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건 하루 전, 건물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균열, 작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도 확실히 보일 정도의 균열이었습니다. 벽, 기둥, 바닥, 건물 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위험하다. 이미 그 판단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즉시 문을 닫았습니다. 상점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위층의 의류 공장, 그곳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산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납기일은 지켜져야 했고 주문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노동자들은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일부 공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은 없다. 계속 나오지 않으면 해고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 달의 임금. 그건 가족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아침, 사람들은 다시 그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전날 균열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버텨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루를 포기하면 생계가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나 플라자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5층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8층까지 증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것들, 대형 재봉틀,
무거운 설비들, 쌓여가는 원단,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 이 모든 무게가 건물 위에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이 건물은 상가와 사무실을 위한 구조였습니다. 가벼운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된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진동, 과도한 하중, 설계와 맞지 않는 사용.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 건물 안에서는 평소와 같은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보내질 수많은 옷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끊깁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모든 기계가 멈추고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비상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대형 발전기들. 그 발전기들은 엄청난 소음과 함께 강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균열이 가득했던 건물, 이미 한계에 가까웠던 구조, 그 위에 계속해서 전달되는 진동. 그 순간 건물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 진동은 건물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뚝! 어딘가에서 균열이 더 벌어지는 소리. 쾅! 기둥이 버티지 못하는 소리.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미 균열이 퍼져 있던 구조, 이미 버티기 힘들었던 상태. 그 위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진동. 그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8층 전체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대로 붕괴 속으로 휩쓸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직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콘크리트와 철근 아래에 갇혔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공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어둠, 먼지, 숨 막히는 공기.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잔해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잔해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옷들, 멈춰버린 재봉틀, 구겨진 채 쌓여있던 의류들, 그리고 그 옷들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의 이름, 주문서, 생산 기록, 출하 준비가 되어 있던 옷들. 그 건물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입던 옷, 그 옷이 만들어지던 공간,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날 그 공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하청 구조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 남겨진 것들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라벨, 기록, 주문서, 모든 것이 그곳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손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구조대와 군이 투입되고 중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잔해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구조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3일, 그리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잔해 아래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좁은 공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7일 후 잔해 아래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를 따라 구조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슈마. 그녀는 17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빛도 없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며 버텨냈습니다. 그 구조는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하나로 이 사건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서는 완성되지 못한 셔츠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만들고 있던 옷, 또한 가족에게 보내려던 편지, 그리고 어린 자녀의 사진. 그곳에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던 옷은 누군가에게 그저 저렴한 상품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발견되었고 위험하다는 판단도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생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그 건물에서 만들어지던 옷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날 한 벌의 옷 뒤에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사고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건물 안전과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제도는 바뀌었고 안전 점검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면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벌의 옷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정말 건물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왔던 현실이었을까요?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